15번 볼게. 다음 중 보기의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다 기쁘다 동사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구별해야 되죠?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현재형 어미 현재형 선어말 어미 그리고 청유형 명령형 그 다음에 의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의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의도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없었죠. 근데 의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형은 다 되기 때문이에요. 기쁠까? 되죠. 갈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6번 보겠습니다. 낱말 중 부사가 아닌 것은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엉금엉금 뭐죠? 부사라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부사에 대한 얘기고요. 너는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니? 좋아하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가 뭘 꾸며준다고? 많이로 꾸며주라고. 내렸다? 내렸다를 많이가 꾸며주는 거고 아주는 많이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도 부사가 되겠습니다. 옛 추억, 옛은 뭐예요? 관형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1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품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에 밑줄 기준, 뭐뭐뭐죠? 기능, 의미, 형태 세 가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공통된 성질을 지닌 것끼리 묶어놓은 낱말의 모르이다. 맞는 말이죠.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은 의미적 특성도 모두 동일하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체언이면 싹 다 명사거나 싹 다 대명사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맞는 말이죠. 품사는 국어에만 있는 개념으로 의미에 따라 팔품사인가요? 구품사입니다. 영어가 팔품사예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문장에서 밀주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둘의 동그라미 이의 밑줄 조사가 쓰였네요. 뭐예요? 수사입니다. 하나가 가의 체크 조사죠. 하나는 그럼 뭐예요? 수사입니다. 떡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가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결이라면 첫째는 눈의 체크 조사죠. 이것도 그러면 수사하겠네요. 둘째는 눈의 체크 조사죠. 그럼 이것도 수사하겠네요. 그럼 싹 다 뭐에 대한 이야기? 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뒤에 싹 다 지금 는 있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아니죠. 하나는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양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둘째, 첫째, 셋째 뭐에 대한 이야기? 순서에 대한 이야기. 얘가 바로 서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은 1번이겠네요. 밀주친 단어에서 품사가 다른 것은 지만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즐겁게의 품사가 뭐죠? 즐겁게의 원형이 뭐죠? 즐겁다는 동사인가요? 즐거운 상태죠?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 아버지께서 텃밭에 물을 심으셨다. 심다.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그의 팔이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가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늘다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고요. 책이 얇아서 얇다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얘도 형용사입니다. 온 거리가 새하얀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얘도 형용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을 품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는 어떤 것을 좋아하니? 어떤의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엉금엉금은 부사였고요. 분명히는 부사였고요. 두 사람은 관형사였습니다. 얘 또 관형사였네요. 그러면 관형사는 뭐예요? 기억, 리을, 미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우리말 품사의 종류 9개를 모두 쓰세요. 써보세요.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거 받아쓰기 할 필요 없는데. 말해봐. 뭐뭐 있어? 명사, 대명사, 쓰면서 갈게요. 어, 어, 관용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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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지친 단어들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너, 도의 동그라미, 나는 너만, 만의 동그라미, 너조차, 조차의 동그라미. 도만, 조차 대신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는 말고 르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원래 뭐예요? 목적어였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너도 좋아하니까 너를 좋아하는데 다른 애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 뜻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보조사다. 너만 좋아해는 다른 애들은 꺼지고 너만 좋아하니까 이것도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너 좋자니까 다른 애들도 좋고 너까지 다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니까 지금 도만 조차는 뭐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뜻을 더해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뜻을 더해준. 답은 4번이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보조사도 품사예요? 조사 안에 보조사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3번, 2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낱말들을 같은 기능에 따라 묶어놓은 것은 같은 기능의 체크. 그래서 이것은 체언, 용언, 그 다음에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쁘다는 뭐예요? 용언에 대한 이야기. 매우는 부사니까 수식언에 대한 이야기. 설악산은 명사니까 체언에 대한 이야기. 달리다는 용언에 대한 이야기. 구름도 명사니까 체언에 대한 이야기. 꽃도 체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쁘다 달리다 2개가 있던가 아니면 다 지금 3개씩 있으니까 체언 3개. 설악산 구름꽃. 답은 1번. 2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밑줄 낱말과 품사가 같은 것은 정말은 뭐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의 품사는 뭐죠? 부사가 되겠죠. 책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새는 관형사고요. 매우 아름답다 부사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형사고요. 기쁘다는 형용사, 예쁘다도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낱말 중 활용할 때 자연스러운 낱말은 달려라 위에 쓰세요. 달리다가 원형입니다. 그러면 달려라 달리 더하기 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달려라 2 더하기 어가 열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가 동사니까 어라라는 명령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건강해라 건강하다에 건강하 더하기 알아 라고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건강하 더하기 알아.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명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령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행복하다에 이것도 자가 붙은 거죠. 이건 뭐예요? 청유형입니다. 행복하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행복한 상태니까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도 청유는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빠르다도 뭐죠? 형용사죠. 빠르자 얘도 청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맑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막다는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도 청유니까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26번 볼게요. A에서 E죠. 품사가 다른 것은 걱정, 명사죠.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하고까지 있었으면 걱정하다니까 동사였을 거예요. 우산, 명사입니다. 가방 명사고요.
나는 대명사고요. 사탕은 명사고요. 답은 4번. 27번. 미주신 낱말과 품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분명히 뭐예요? 부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날은 은은 조사, 비명사, 아주는 부사, 많이도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낱말의 동동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너는 어떤은 뭐예요? 여기서 관형사죠. 두 사람 수관형사에 대한 이야기, 옛 추억 그냥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 체온을 꾸며주는 거죠.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29번 대명사끼리 모은 거. 하늘 그냥 명사죠. 걱정 명사, 생각 명사. 1번은 제껴야 되죠. 내 이름 있지. 근데 대신 말한 거지. 맞는 거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겠지. 걔 이름 대신에 대신 말한 거지. 저희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묶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은 관형사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다. 아무런은 관형사고요. 거기에 있다. 얘는 대명사죠. 무슨 책? 관형사죠. 저것이 그래서 얘는 대명사. 여기에 대명사. 새는 관형사. 허는 관형사. 겨우 왔다. 겨우는 오다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부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동사가 아닌 것은 키가 크신 국어 선생님께서 키가 크신에 쓰세요. 원래 원형이 뭐죠? 크다에 대한 이야기죠.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칠판에 쓰셨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일어서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하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다. 손을 들다니까 드는 행위.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이죠. 31번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품사가 다른 것은 가장은 뭐다? 부사. 과연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부사에 대한 이야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간다. 아장아장도 부사에 대한 이야기. 소방관들이 아주 빨리도 부사에 대한 이야기. 새 신발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새는 뭐예요?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 답은 5번. 32번 다음 밑줄 친 낱말의 품사를 말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너부터 원래 여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너 가야겠죠. 그래서 부터는 조사에 대한 이야기. 1번에 맞는 말. 자유이다. 자유 뒤에 이다가 있네요. 이다가 뭐예요? 조사죠. 서술형 조사 이다죠. 그럼 자유는 체언이어야 하고 체언 중에서도 뭐다? 명사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 자르고 이다죠. 운명이 뭐예요? 명사고요. 이다는 뭐예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교실에 아무도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아무는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여기선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두는 관형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보통 미지칭, 부정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아래다 쓰세요. 미지칭, 부정칭. 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때는 안 배우는데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를 배울 거예요. 미지칭은 지칭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 부정칭은 지칭을 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나요? 네, 뭐 약간 그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감탄사가 쓰이지 않는 문장을 고르면 지연아, 지연 자르고 아죠. 답은 1번이겠네요. 2번은 아차, 3번은 네, 4번은 아이고, 5번은 여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주시오. 한 사람의 얼굴, 한 품사 뭐죠? 관형사입니다. 눈처럼은 뭐죠? 조사. 하얗다는요?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죠. 35번 보겠습니다.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에 따라 가변화와 불변화로 나뉜다. 맞죠?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의미, 형태, 기능. 맞죠? 의미에 따라 9개의 품사, 구품사에 대한 이야기죠. 맞죠?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은 의미적 특성도 동일하다. 안 된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36번 보겠습니다. 미주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의 태도가 그는 뭐예요? 대명사. 저것도 대명사. 여기도 대명사.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겠죠. 답은 5번이겠습니다. 37번 밑줄 친 단어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대명사고요. 한별이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 과자 하나 뒤에를 르의 밑줄 르이 조사죠.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요? 수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명사, 명사, 수사니까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체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독립원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은 제껴야 되고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가변화에 대한 이야기. 용언에 대한 이야기죠. 제껴야죠.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인다. 조사와 결합했죠. 제끼면 돼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주어, 목적어의 체크. 이게 바로 뭐예요? 체언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주체가 되는 것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어 위에 주체라고 적어주시고요. 목적어 위에다가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답은 4번.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뭐에 대한 이야기? 용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8번 다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단어의 개수는 홀로 쓰일 수 없는 단어의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사에 대한 이야기죠. 조사는 혼자 못 썼어요. 나, 너네 체크. 친구 Y 체크. 기차 여행 을의 체크. 그래서 답은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그 쓰임이 어색한 것은 니은다, 는다. 거기에 가로 열고 닫아봐. 니은다, 는다. 이건 뭐예요? 현재형에 대한 이야기. 어라, 아라는 뭐에 대한 이야기? 명령형. 뭐뭐 자는 뭐에 대한 이야기? 청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뭐 구별하래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별하래요. 쓰임이 어색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뭘 찾으면 되겠어요? 형용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읽다 동사고요. 웃다 동사고요. 앉다 동사고요. 아름답다 형용사고요. 달리다 동사고요. 답은 4번입니다. 미줄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국화꽃 한 다발을 받았다. 한이 다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네 다발이니까요. 그럼 한 뭐예요?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죠. 엉금엉금 기억한다. 부사에 대한 이야기. 새 관형사, 모든 관형사, 옛 추억 관형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볼게요. 미줄친 단어 중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은 거기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 동사에 대한 이야기. 동사가 아닌 걸 찾으래요. 노래를 부른다 동사죠. 하얗다 하얀 상태도 형용사고요. 심다 동사고요. 그리다 동사, 만들다 동사. 답은 2번. 42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단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의 특성을 가졌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 이 밑줄. 조사와 결합 못하는 건 뭐 있어요? 관형사 있었죠. 불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독립원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문장에서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게 바로 독립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감탄사를 찾으란 이야기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단어들에 대한 설명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뭐예요? 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죠. 조사와 결합하여 쓸 수 있다. 맞죠? 하나,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다. 맞죠? 첫째, 둘째는 맞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의 밑줄. 서술하는 기능은 뭘 찾으라고?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 서술어라고 적어주고. 서술어를 찾는 건 뭘 찾는 거예요? 은지야 그 오른쪽 위에다 44번이야. 어? 43번 아니에요? 44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넘어갈게. 44번에 서술하는 기능의 밑줄 쳐주고 44번은 5번 선택지예요. 서술하는 기능 듣고 있어? 44번에 5번 선택지 서술하는 기능의 밑줄 거기에 쓰세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4번의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43번 다시 볼게요. 43번 갔다 45번 갈게요.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너는 대명사고요. 너는 조사, 어떤은 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죠. 가수, 명사를 조사, 가장, 부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볼게요. 45번. 용언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형의 윗줄. 그래서 이건 뭐예요? 뭐뭐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실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다. 가늘다가 원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옆에 써볼까요? 부른다는 뭘로 써야 돼요? 부르다. 먹는다는 먹다. 굽고는 굽다. 얇게는 얇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끼리 묶인 것은 상태나 성질의 밑줄. 뭘 물어보고 있어요? 형용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다 동사, 보다 동사 제껴야죠. 앉다 동사, 치우다 동사 제껴야죠. 막다 형용사, 푸르다 형용사. 답은 3번. 잡다 동사, 예쁘다 형용사. 그래서 잡다 때문에 안 되고요. 높다, 흔들다. 높은 상태, 흔들다가 동사죠. 그래서 흔들다를 제끼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의 낱말들 중 추상적 대상의 밑줄.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 우산, 추상명사인가요? 아니죠. 구체명사죠. 가방 형체가 있어요. 사탕도 형체가 있습니다. 손도 형체가 있죠. 걱정,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우정,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답은 2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48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쓰인 품사가 아닌 것은 땡땡 중학생, 중학생의 명사, 은은 조사, 하루 명사, 애는 조사, 한 뭐예요? 관형사, 시간 명사, 운동 명사, 과조사, 독서 명사, 늘 조사, 꼭 합니다. 꼭은 부사, 하라는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3번. 49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을 바탕으로 조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수 가를 이게 뭐예요? 를 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뜻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렸나? 몇 번 했나? 4번이라고 뒤에 체크를 해놨고 이거는 답은 5번이라고. 이해됐죠?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낱말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 기준은 빠르다, 던지다, 흔들다, 멋있다. 뭐예요? 가변화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은 불변화에 대한 이야기.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1번입니다. 숙제는 품사, 공사